해님, 달님.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잔치집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잔치집 가서 만난 거 싸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네. 일을 마친 엄마가 떡을 이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날름 받아먹고는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 사이로 슬쩍 밖을 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서 있지 뭐예요? 얼른 우물 옆 나무 위에 숨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찾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그러자 동생이 깔깔 웃었어요. 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옳지, 나무에 올라갔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쉽지. 그 말에 속은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자 자꾸만 미끄덩 쿵, 미끄덩 쿵. 아이쿠, 아야.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보다 못한 동생이 그만 웃으며 말해버렸어요. 호랑이는 도끼를 찾아 쿵 찍으며 올라왔어요. 오누이는 무서워 눈을 꼭 감고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지 뭐예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중간에 줄이 툭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부끄럼쟁이 동생은 해님이, 씩씩한 오빠는 달님이 되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흰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 없나?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 뚝 그치자.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 있어.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간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채, 저 녀석은 나처럼 무서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네.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 자,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에? 곶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그때 문이 삐걱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외양간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휙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나 보다.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펄쩍펄쩍 뛰며 도망갔어요. 호랑이 등에 탄 것은 사실 소를 훔치러 집 안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길가에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 휙 뛰어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아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아!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더욱 빨리 달아나면서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를 어쩌나. 그때였어요. 연못 안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번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청년이구나. 상으로 이 도끼들을 모두 주마.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도끼까지 모두 받아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자신의 쇠도끼를 던졌어요. 그러자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산신령이 들고 있는 도끼는 번쩍번쩍한 금도끼였어요. 예,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이 도끼도 내 것이냐? 예, 그것도 제 도끼 입지요. 이런 고얀 녀석을 보았나? 남의 도끼를 탐내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만 잃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큰 호랑이가 목에 가시가 박혀 꺽꺽거리고 있었어요. 내 목에 가시 좀 빼줘. 제발 부탁이요. 아이고. 총각은 가시를 빼주었고 호랑이는 큰 절을 한번 하고 뒤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총각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는 호랑이가 다녀간 것을 알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혼잣말로 아들 걱정을 했어요. 혼기가 지났는데 장가를 못 가 어쩌누. 아휴. 그날 밤 호랑이는 몰래 예쁜 처녀를 총각집에 두고 갔어요.
호랑이 덕분에 총각은 부자가 되고 색시까지 얻었답니다. 하루는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니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나를 화살로 쏘아 상금을 받으시오. 구해준 덕에 오래 살 수 있었소. 여태까지 해준 것도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오? 안 들은 것으로 하겠어. 다음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총각은 놀라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총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눈짓했어요. 나를 어서 쏘시오. 다른 이가 쏘기 전에. 총각은 비껴가도록 활을 쏘았지만 이미 알아챈 호랑이는 일부러 화살에 맞았어요. 호랑이가 죽었다! 모두들 기뻐했지만 총각은 호랑이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총각은 은혜 갚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콩쥐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콩쥐는 새엄마를 맡게 되었는데 동생 팥쥐도 함께 데려왔어요. 새엄마는 팥쥐는 매우 귀여워했지만 콩쥐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는 이 나무 호미로 돌밭을 갈고, 네, 팥쥐는 쇠 호미로 모래밭을 갈아라. 네. 팥쥐는 금세 밭을 갈았지만 돌밭에서 일하던 콩쥐는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했어요. 착한 콩쥐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드릴게요.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넓은 밭을 모두 갈아 콩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새엄마는 팥쥐와 마을 잔치에 놀러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넌 항아리에 물 채우고 벼 찍고 배도 다 짜놓고 잔치에 오너라. 새엄마가 준 항아리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을게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콩쥐가 벼를 찌으려 하자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짹짹, 콩쥐 아가씨, 우리가 별을 모두 찧어드릴게요. 참새들이 별을 모두 찢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내가 배를 짤 테니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너라.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꽃신을 주었어요. 서둘러 잔치에 달려가던 콩쥐는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때마침 지나가던 원님이 강물에 떠있는 꽃신을 보고는 말했어요. 저 꽃신의 주인,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모든 여인들과 팥쥐까지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꽃신을 신어보니 꼭 맞았어요. 꽃신 주인을 찾았다! 원님의 아내가 되실 것이다!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